자, 타투학개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많이 준비해갖고 오셨으니까 끝까지 오늘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이아씨 오늘 그 초대 손님 간단하게 힌트 주시죠. 대한민국 타투실에서 일단 가장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에서 좀 그래도 네임드가 있으신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자이크 치워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타투학개론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문신사 주다스라고 하고요. 너무 하게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겁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르로 한다면 이제 블랙 앤 그레이 군에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컬러 리얼리스틱 장르겠죠. 화이트워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종교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종교 작업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림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중세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정말 누가 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양식적인 거를 제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서 그게 지금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할 때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장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얼리스틱 작업자 아담 리브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블랙 앤 그레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작업보다 조금 더 하이퍼 리얼하게 또 보다 더 극명하게 표현을 해드리는 걸 또 좋아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타투보다 조금 더 손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좀 더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게 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장르가 처음부터 딱 난 이걸 해야겠다 딱 생각하고 뛰어드신 거예요? 네, 저는 타투를 하기 전에도 미술을 했었지만은 워낙 인물 그리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네, 인물은 또 블랙 앤 그레이랑 가깝기 때문에 네, 사실적인 그런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되게 좋아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블랙 앤 그레이를 하고 이제 아담 리버치도 이제 블랙 앤 그레이를 하지만은 주다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화이트워시를 써서 하는 블랙 앤 그레이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또는 타투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꼭 블랙 잉크를 써야만 블랙 앤 그레이냐, 블랙을 물과 희석해서 써야만 블랙 앤 그레이냐, 아니면 회색 잉크 또는 화이트워시를 써야 이것도 블랙 앤 그레이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블랙 앤 그레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좀 놓긴 하죠. 첫 번째는 잉크를 좀 희석된 농도의 잉크를 사용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서양화 기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희석된 단일 잉크로 모노톤으로 그림을 표현을 한다고 한들 그게 뭔가 동양화적인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블랙 앤 그레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결국에는 서양화적인 그 기법이 들어가야만 블랙 앤 그레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정체성 자체가 서양화에 좀 있을 것이고 얼마나 좀 사물을 현실적이고 입체감 있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흑백, 이 모노톤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게 좀 중심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거의 아나운서예요, 이거. 네, 저희가 사실은 리허설 같은 것도 없는데 뭘 물어보면 이게 딱 뭐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설명을 잘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화이트워시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화이트워시라고 하는 건 미술로 좀 비유를 좀 드려보면 이제 일반적인 블랙 앤 그레이는 희석된 농도의 잉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치면 소묘에 좀 가까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화이트워시는 유화 물감인데, 유화 물감에도 하얀색 물감도 있고 검은색 물감도 있고 회색 물감도 있겠죠. 그 유화 물감을 가지고 그냥 모노톤, 흑백 톤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개념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엄밀히 말하면 컬러 리얼리스틱 장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선배님들 너무 많이 계시지만 이제 보통 많이 안 하시는 이유는 사실상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당 노력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 컬러 잉크 자체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좀 비싸고 뭐 이런 감도 있는데, 반면에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일반 블랙 앤 그레이와 큰 차이가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따로 지불을 하실 의무가 없어지시는 거죠. 그럼 그럴 바에야 똑같은 컬러 리얼리스틱 장르는 그냥 일반적인 완전히 풀 컬러를 쓰시는 게 좀 더 나으시기 때문에 일반 선배님들도 그냥 뭐 화이트워시보다는 그냥 풀 컬러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로 이 부분만 봤을 때에도 확실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작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화이트워시나 이 회색 잉크에 관련된 것들을 썼을 때 실질적인 작업 공정 시간이라든지 노력 투자 대비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장르를 추구하면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어떤 철학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문신사의 정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다수 씨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철학부터 말씀드리면, 거창하게 막 얘기를 하면 그쵸, 아무래도 뭐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 만큼 그래도 직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뭐 가치를 뭔가 선물해드리고 싶고 이런 거창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가면 돈 값어치 하는 문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소비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고객분들이 내가 이 돈을 지불할 때 이 가치가 합당한가 라고 느끼셨을 때 불합리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확실히 돈 값어치 한 것 같아 라는 느낌만큼은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치인 것 같고요. 문신사의 정의, 그쵸, 확실히 좀 어려운데, 솔직히 제가 감히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지침으로 항상 생각하는 선배님 말씀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엔지니어적인 이런 기술자적인 측면이 완전히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손님과 고객과의 니즈가 언제나 좀 해결이 되고 합치가 돼야 되는 부분, 여기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신사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앞에 두 가지를 선행을 함과 동시에 본인만의 작품 세계라든지 내러티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술가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저도 감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언젠가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 친구지만 아직까지 저는 전문 기술자이고 또 이제 디자이너로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고 싶은 게 제 짧은 식견입니다. 맞아요. 그 돈에 대한 값어치, 사실 이게 프로의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명기 씨가 생각하는 어떤 문신사의 정의. 정의. 문신사의 정의. 철학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학 먼저. 왜 어려운 거보다. 네네네. 철학. 근데 저에 대한 뭐 작업적으로에 대한 철학은 일단은 단순히 많이 하는 문신의 소재가 있잖아요. 뭐 그게 보편적으로 뭐 호랑이라든지 뭐 신화적인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담을 할 때 손님이 오시면은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손님한테 어울릴 수 있는, 또 평생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상담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그 사람만의 문신이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해드릴 수 있게끔 제가 하는 게 저의 좀 작업 스타일이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선물을 할 수 있는 작업자가 되는 게 그렇죠. 오직 지구상의 나만의 타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 말 그대로 블랙 앤 그린, 방금도 말씀을 주셨듯이 우주 만물이 소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엄청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보편화된 소재를 조금 더 벗어나는 그런 결과물을 내드릴 수 있는 작업자가 되는 게 저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철학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타투이스트가 됐잖아요. 저는 합법방 아닌 줄 몰랐어요. 처음에 타투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그거 시작하고 얼마 있다 알았어요? 저는 말을 안 해줬었나? 네. 아유, 스승님이십니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합법이 아닐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문신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근데 그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업자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마인드일 것 같아요. 멋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어요. 타투이스트가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해갈 수 없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혹시 개인마다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명기 씨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한 몇 번 정도 왔었어요?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연말마다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저는 목표치가 항상 연말에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치가 연말에 정해져 있었고 그거를 새해에 시작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 거죠. 그 새해부터. 근데 슬럼프는 그 연말에 그걸 이루고 그게 지나갔을 때 항상 찾아왔던 것 같아요. 다음 목표가 뭐지? 약간 이런. 근데 극복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한 텐션을 다시 잡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방법이고요. 이게 정답이랄 수는 없는데 저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항상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네. 컨벤션을 준비를 할 때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항상 잘 때 꿈을 꿔요. 트로피 받는 꿈을. 네. 상상을 맨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네. 너무 빠져도 좀 안 좋긴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정말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는 그냥 그거에 완전히 미쳐버리는 스타일이죠. 네. 경주가 같아, 경주. 네. 여기 가려놓고 진짜 뛰어가는 그렇게 뛰어갔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그 좋은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그 이제 행사를 끝나고 났을 때를 개인적으로 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슬럼프가 좀 되게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아니, 완전히 느끼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루고 난 뒤에 슬럼프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죽을 때까지 이뤄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계획이 벌써 사실 60대까지는 다 골까지 나와 있고 10년 단위, 1년 단위까지 세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치는 거죠. 너무 마라톤이니까 그 스텝 하나하나가 너무 벅차고 매일 나를 몰아붙여야 되는 것도 막 벅차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슬럼프 구간이 사실 우리가 성장 속도가 이렇게 일직선 상승 곡선이 아니라 계단식이라고 하고 그 수평 지점을 저희가 슬럼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인간이 이 수평 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의 안정화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간이 끝나면 수직 상승을 하게 되고 수직 발전을 이루게 되고 다시 그게 안정화가 올 때 슬럼프가 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슬럼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안정화시키고 또 좀 성장을 할 여지가 남아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장기 마라톤 뛰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슬럼프를 극복이 아니라 슬럼프를 그냥 즐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질문, 우리 주다스 씨는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제 타투에 뛰어들 때 본인의 그림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는데 처음에 내 그림 실력을 가지고 타투를 배울 때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두 개 다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셀프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술적인 어느 정도 단계나 수준이 굉장히 좀 특출난 수준이 아니라 올라왔던 수준이 뭐 좀 어느 정도 어중간한 레벨이라면 사실 비슷한데 특정 뭐 미술 계통에서 그래도 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직업으로 삼을 만큼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확실히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가 툴에 대한 이해, 도구에 대한 이해만 좀 깨닫는다면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점은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반드시 필수적인 컨디션이 있는데 그게 스승님의 존재 유무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끄러운 거기도 하고 공교롭지만 저는 스승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냥 독학으로 왔던 케이스인데 너무 많은 시간을 돌아왔던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제 수준 정도면 만약에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바로 뭐 스승님이 계셨더라면 솔직히 지금까지 오는 거 한 2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어느덧 횟수로는 8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괜한 좀 아집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의견에 대한 짧은 시간을 토대로 정답을 내리는 이런 뭔가 좀 단점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저를 좀 저해시키는 명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좀 사족이지만 이 친구가 뭐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뭐 제자라고 자청을 해주지만 이 친구는 거의 혼자 컸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조차 없이 그냥 속도감 있게 축축 치고 올라가서 아 이건 뭐 개인 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김연아 같은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거의 천재잖아요.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혼자 연습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월드클래스 코치들한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레슨을 받겠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타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으로 따지면 메뉴를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딱 배경을 열면 뭔가 이걸 조합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타투는 이렇게 하는 거야까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의 노하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초대 손님 우리 리버 씨랑 주다스 씨를 모시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오늘 어떠셨어요? 타투학개론 출연하시고 일단 소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워낙에 좀 아무리 친한 형님에도 정말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또 이렇게 또 항상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제가 또 영광의 몸둘 바를 맞아요. 왜냐면 같이 찍자 하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딱 시간이 맞아서 좋은 자리에서 영상을 찍게 돼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리버 씨는 오늘 촬영해봤는데 사실 좀 아쉽죠? 네, 제일이 형이랑 촬영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주다스 씨가 너무 이게 멘트를 정리해서 잘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명기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나도 좀 느끼는 것 같아. 제 옆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나도 좀 힘든 것 같네. 그렇지는 않은데 교과서 같은 그런 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세요. 할 말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타투하는 그날까지 저희 타투학개론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